정말 6월 1일 지방선거가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진표는 다 짜졌어요. 17개 광역시도 아니겠습니까? 대진표가 짜졌는데 뭐 일부 지역들은 뭐 대진표가 짜져도 결과가 거의 예상이 되는 데고, 결국은 이 수도권하고 충청권 또 일부 뭐 강원 지역 이런 데가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은 민주당은 무슨 전략 공천한다 뭐 난리 쇼를 벌이더니 결국 돌고 돌아서 송영길로 됐어요. 대다수 뭐 이 정치 평론가들이라든가 뭐 이 정치권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낙승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쉽게만 되지는 않을 것도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워낙 이제 뭐 대중적 지지 기반이 있고, 또 이제 그 소통, 국민들하고 소통도 잘 하고, 또 오세훈 시장 자체는 이제 약간 그 중도 성향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민변 출신이기도 하고, 수도권 이제 표심이 어느 정도 이제 중도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낙승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 시장이 이제 그 강남 개발의 어떤 그 용적률이라든지 또는 서울의 이제 그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북쪽의 지역들 이제 재개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연립주택, 빌라들이 많은 곳, 이런 것을 전부 이제 도심 재개발 사업 같은 걸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또 현직 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소통한 적이 있는데, 선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거는 해보기 전에 모른다. 그럼요. 결과를 봐야 안다. 결코 이제 쉽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냐면, 송영길 후보가 사실 상당히 전투력이 있어요. 인천에서부터 잘 살아 나왔고, 당대표도 하고, 그래서 간단치가 않고, 지금 슬로건이 당장 오 시장하고 이제 이렇게 대결 구도를 삼으려는 게 아니고, 자기의 포지셔닝을 윤석열 당선인하고 붙겠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공격을 하고 앉아 유신과의 어떤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이게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어떤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과 붙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표를 다 끌어들이겠다. 서울에서 5% 차이뿐이 안 났습니다. 30여만 표밖에 안 냈어요. 이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대선의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이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관계없이 지난번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은 거의 그대로 송영길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5%라는 것은 얼마든지 2, 3%만 왔다 갔다 하면 뒤집히는 거고, 5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6월 1일까지 그 이전에 이 첫 조각에서 좀 산뜻한 맛을 보여줘 갖고 국민들을 감동을 시켰으면은 지금 아마 6월 지방선거를 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한 패착이 없었더라면은 훨씬 더 나아지 않겠나 했는데, 권성동 패착에다가 내각에 대한 인선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 이후 한 20일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6월 1일 지방선거. 서울은 뭐 이렇게 지역적인 연고 그런 걸 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에 의해서 민심이 확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도 결코 안심을 할 수는 없다. 어디 무슨 시골 지역이라든지 시군구 지역은 그게 우리 동네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서로 다 사람도 잘 알고 그러지만, 서울이야 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정치적 성향, 진영에 따라서 그대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서울도 저는 쉬운 그런 게임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제 가장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경기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지방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하나의
가늠자 뭐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 전 의원이죠 이제는. 그리고 민주당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아주 막상막하 정말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으로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서울시는 그래도 이제 오세훈 시장 현직이니까 그래도 좀 유리한 현직 프리미엄이 있죠. 있다고 보고 이제 상대적으로 또 지난번 대선에서는 서울시에서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표를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표를 5.3%가 졌죠. 46만 표나 사실은 졌습니다. 그래서 6.1 지방선거의 최대 이제 격전지는 경기도 지사선거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이제 경기도의 유권자가 1,350만 명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총 생산이 487조 원으로 서울 440조 원보다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서울과 이제 경기만 가져오면은 거의 뭐 국가의 절반을 사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에서 이제 나름대로 선전을 한다면 국회에서는 열세 있지만 이 지방선거 승리를 이제 바탕으로 국정을 더 이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지사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시의회니 뭐 또 뭐 도의회니 엄청난 선거가 지방 권력이 사실은 다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해도 35개 시군이 있습니다. 35개.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이제 선거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은혜 이제 그 초선 의원이었죠. 그 김은혜 씨가 이제 여기서 이기느냐, 그래서 정치적 스타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경륜은 뭐 아무래도 김동연 씨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장관의 뭐 기재부 관료의 경제부총리의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하고 막판에 사실은 이제 합당을 하면서 서로 이제 동지적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재명의 어떤 스포트를 받는 김동연, 윤심의 김은혜. 그렇죠. 윤심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람이 지금 김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 이후 이렇게 여론조사를 따져보면은 18, 19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 보면은 김은혜 43.1에 김동연 42.7로 0.4% 정도 앞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3, 24일 이때가 바로 이 검수완박법 합의원 때입니다. 그때 확 뒤집혀 갖고 김동연 48.8, 김은혜 41, 7.8%가 쳤습니다. PNR이 조사한 거고, 그리고 4월 27일 날 중부일보고 데일리 리서치가 이렇게 조사한 것은 김동연 46.5, 김은혜 37.7, 8.8%가 또 밀렸어요. 그런데 28일, 그러니까 엊그제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하고 조사한 거 1,010명입니다만은 김동연 43.3, 김은혜 43.9, 0.6% 또 김은혜가 앞섰습니다. 아주 그냥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진짜 초박빙이죠. 뭐 0.6%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경기도는 뒤집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출범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금 이제 그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죠.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시사점은 김동연 후보가 20대, 40대, 50대에서 다 과반 이상, 50% 이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김은혜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70%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이 사실은 이제 보수 지지층이 많으니까 보수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했다. 그래서 금수완박에서 나름대로 그 타협해서 다시 이제 저지로 가면서 보수층이 좀 결집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은혜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한 평가가 경기도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렇게. 예. 뭐 인천은 박남춘 현 시장 민주당이죠. 네. 그리고 유정복 전 시장 국민의힘이죠. 네. 그래서 전현직 시장 간의 대결이고 또 하나 이제 관심사는 충청권이거든요. 네. 특히 충남이 관심사죠. 네. 여기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 김태흠 의원 이제 전 의원이 됐네요.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것을 이 충남지사에 나가도록 교통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도 윤심이 실려가지고 지금 후보가 됐는데 여기 충남은 현재는 지금 양승조 지사입니다만은 전임 안희정 지사까지 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오랫동안 집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충청 대망론을 부르짖었고 또 부친의 고향 아닙니까? 파평윤 씨의 뿌리들이 충남이기 때문에 충남은 반드시 탈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김태현 전 의원을 지금 내보냈는데 과연 여기서 승리를 할 수가 있을지. 또 충북도 좀 관심사입니다. 여기도 김영환 전 의원 당선인의 특별 고문하고 인재 영입위원장도 캠프에서 했었는데 여기도 노영민 청와대 전 비서실장하고 붙지 않습니까?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충북은 일단은 하여튼 김영환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들리고 노영민 씨는 사실은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일으켰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일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이제 또 역시 이제 문심도 실려 있고 이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거기서 몇 선을 4선인가 3선을 했지 않습니까? 충남은 이제 그래도 여기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도 아까 이제 윤 당선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충청도 기반을 둔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윤심이 제대로 실리고 김태흠 씨가 잘 이제 선거운동을 펼친다면은 여기도 이제 뺏어올 수 있지 않겠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충남이라든가 특히 이 경기, 인천 여기에서 이기면은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가볍게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는 것이죠. 강원도 사실 김진태 후보가 여론조사는 뭐 유리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광재라는 또 여기 인물 자체가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태 씨는 약간 또 이제 보수 성향 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또 극우 성향을 보였죠. 그 중도 성향 표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뭐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광재 씨가 이제 아까도 계속 이제 후계 노무현 대통령의 사실은 좌의정 우광재 할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아주 40대 젊은 책사로서 최고의 실세를 누렸고 강원지사도 하다가 중간에 뭐 이런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하고 여기도 예측 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지금 첫 정부의 첫 행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고 사실 여러 가지 리더십을 보여줄 경우에는 지방선거까지 다 이기는 엄청난 그냥 랜드슬라이드라고 대대적으로 이기는 이제 어떤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디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도 그렇고 문도 작심하고 달라지고 뭐 국회도 그냥 계속 흔들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런 때일수록 사실은 더 이제 좀 정리되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결기 있는 모습을 우리 이제 인수위나 이런 데서 보여줘야 되겠죠,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과거 경우 대선에서 이긴 그 정부가 곧 이어서 치러지는 이런 지방선거에서는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대부분 이겨왔는데 이번 경우는 워낙 0.73%라는 아주 박빙의 승부차를 벌였고 또 이 대선과 지방선거 간에
이 시간차가 너무 좁혀져 있단 말이에요. 과거 같으면 좀 꽤 시간이 흐르니까 좀 나았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런 대선의 그런 감정들이 아직 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라든가 국민의힘이 아무런 결기라든가 성과를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국민적 평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0일 이후 한 20일 동안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관심을 이 17개 중에 가장 제일 관심이 가는 곳이 울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철호가 또 당선이 되느냐. 그렇죠, 이 문재인이 억지로 자기 친구 만든 거 아닙니까? 청와대 8개인가 9개 기관을 동원해서.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은 김두겸 전 남구청장, 울산 남구청장이 공천을 따냈어요. 근데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거기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 아주 중진 정치인 아닙니까? 서범수 의원. 이 사람들하고 경선을 해갖고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박맹우라고 전 울산시장 전 의원 이 사람은 이제 아예 컷오프로 시켰고 좀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지역에서는 아주 기반이 탄탄한 모양이에요. 만약에 송철호가 거기서 또 당선돼 버리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양이 아주 이상해요.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울산도 관심적이다. 어쨌든 우리 설마 송철호 씨 되진 않겠죠. 그래서 또 된다면은 뭐 그거는 완전히 그냥 김두겸 모든 것에 저 그동안 있었던 그 저 울산 선거 개입 이런 면죄부를 줘버리는 면죄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워낙 이 중앙 무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과연 송철호를 이길 수 있을지 그게 좀 관심인데 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은 못 하더라도 중요한 지역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경기, 충남 이런 데만 이기면은 뭐 승리로 봐야지 않겠느냐. 지금 전체 이제 흐름이 양대 진영의 결집 이제 그 흐름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저렇게 이제 계속 뭐 그냥 회방 놓고 정치를 직접적으로 뭐 곧 물러날 사람이 마구 그냥 여론전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언론들도 지금 보니까 그 지금 정부의 영향을 받는 언론사들은 전혀 인사를 안 하고 전에 뭐 친문 계통에 인사됐던 게 다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사실은 이제 그 여론전도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친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이런 공기관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코 이제 그 흐름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만약에 5월 10일 날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고 장관의 한 서너 명이 뭐 아예 그냥 뭐 뽑혀지지 않고 또 차관들이 온다든지 또는 뭐 총리가 인준이 안 돼가지고 지금 총리가 인준이 안 될 가능성도 높은 총리 인준 안 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총리가 이제 저 재청을 이제 해야 되고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되죠. 그런 흐름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6월 1일 이제 선거가 된다면 이제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워낙 지난 그 5년간의 편가르기와 그다음 언론사들의 선전 선동 때문에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이 대장동 비리의 책임자가 누구냐? 윤석열이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37%에 달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선거 전에 프레임에 이재명 잘못이다도 있었지만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당시 이제 그 검사가 제대로 안 해서 대장동의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다 이런 여론전이 펼쳐졌고 KBS, MBC, 뭐 연합뉴스, 뭐 YTN 이런 데서 계속 그 보도를 키워줬거든요. 진영 언론들이 전부
그렇게 몰고 갔죠. 네, 근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윤석열 프레임으로 몰고 가버린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믿는 사람이 37%, 40%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국민. 네. 그래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40%는 계속 문재인 지지, 그다음 뭐 저 민주당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지도를 이기는 어떤 투표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지방선거에서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저쪽은 이제 김동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전 정부 보수 정권에서도 계속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잘 나갔고, 사실 오히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고 좀 타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뭐 이제 조금 저항하는 듯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여기 가서 이제 경기지사 이제 후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이슈가 아까 양쪽 진영이 다 결집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일기 신도시 문제가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 재건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그 정책전도 잘 펼쳐야 되고, 그래서 김은혜 씨 이제 이 공약을 보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 광역교통망 업그레이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양쪽이 다 똑같아요. 보면 차별성이 없고.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만들겠다. 이런 건 조금 이제 뭐 눈에 띄고요. 특히 김은혜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 일기 신도시 가지고 인수위에서 장기과제로 넘기니 어찌니 그런 얘기가 나와갖고 그게 지금 결정타를 먹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거기 분당이다 뭐다 지금 일기 신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다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들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현재 그 인수위라든가 이 당선인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워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지 좀 김은혜 그런 점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은혜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교육을 레벨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하면 대치동 강남이잖아요. 경기도가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보면 이제 그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이천에 그 하이닉스 같은 그런 SK 이제 반도체가 있죠. 수원에는 뭐 삼성이 있죠. 해서 그런 곳에는 뭐 아파트 값도, 그리고 저 분당에는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포천에도 뭐 LG인가가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제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뭐 이제 수원 같은 데는 아파트 값도 뭐 서울값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 레벨업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 김은혜 씨의 그 후보의 공약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임태희 씨가 지금 경기교육감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임태희 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유능한, 사실 김동연 씨보다 더 훌륭한 관료잖아요, 사실은. 이런 데서 좀 협업을 해서 뭔가 지금부터 파트너십 같은 걸 만들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차차 나오겠죠. 차차 나오겠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방선거도 간단치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와 플랜을 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흔들기,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조각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바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한 20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국민들한테 공감을 가는 그런 정책도 펴고 또 인물도 또 착착착 좀 교체하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지방선거에 이겨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이 171석의 횡포를 물리치면서 그런 대로 순항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한 우리 시청자라든가
국민들도 인식을 좀 새롭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